차트로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볼까요? 질병의 신호 이런 게 있대요. 다리가 가늘어지고 저리고 아프다면, 그리고 걸음이 느려지고 계단에서는 난간을 꼭 짚게 된다면 하체 부실을 의심해 볼 수 있다. 하체 부실도 이게 병인가요, 교수님? 네, 근감소증의 증상인데요. 함께 영상을 좀 보실까요? 네. 네, 우리 근육은 여러 개의 섬유 다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나이가 드시면서 이 섬유 수가 이제 줄어들고 전체적인 근육량도 줄어들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 심한 경우 뭐 1초에 1m도 못 간다던가 특히 이제 앉았다 일어설 때 그런 걸 좀 못 하시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심한 경우에 저렇게 낙상을 하시게 되면은 그 고관절 골절도 생기실 수가 있고 네. 머리를 다치시는 경우에 뇌출혈도 있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다리가 저리고 아프고 뭐 힘이 없고 그럴 때 뭐 잘 먹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 그런 증상인 줄 알았는데 특히 뭐 이렇게 치명적인 분들도 있나요? 이 교수님. 네, 뭐 사실은 최근에 제가 저희 와이프랑 같이 이렇게 산책을 나가면 네. 제가 걸음걸이가 자꾸 느려지니까 그 사람이 저한테 자꾸 이렇게 왜 이렇게 늦게 걷냐 이렇게 하는데 네. 그게 이제 아무래도 나이가 좀 더 들면서 근육량이 감소하고 운동을 많이 못하기 때문에 생기기 때문에 예. 대부분 분들이 이제 이거는 뭐 큰 문제가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다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맥과 정맥이 가장 길기도 하지만 전체 사람 근육의 한 3분의 2 정도가 엉덩이부터 다리까지 있기 때문에 이 근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육은 만성질환, 고혈압, 고지혈증, 특히 당뇨병 같은 것들을 잘 관리를 해주는 데 필요하고요. 특히 보시면 당뇨병 환자들 중에 다리가 아주 가는 분들이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근육 운동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가장 중요한 병은 바로 심장병입니다. 심장 환자들은 이제 심장병 때문에 다리가 가늘어지기도 하지만 이 다리가 가늘어진 자체가 심장병을 또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걸음걸이가 느려진다라고 한다 그러면 특히 당뇨병 환자나 심장병 환자는 좀 주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심장병이 있으신 분들은 특별히 더 하체 근력 관리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증상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 자, 그다음 증상은 많이 걷거나 서 있지도 않았는데 저녁이면 퉁퉁 붓는다. 그리고 한밤중에 자다가도 다리에 쥐가 나서 깬다. 이런 경우에 의심해 볼 수 있는 질병은요. 하지 정맥 순환 장애라고요. 네네, 하지 정맥 순환 장애 때문에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동맥을 통해서 전달된 혈액이 심장으로 올라갈 때는 정맥을 통해서 올라가거든요. 예. 네. 그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정맥에 있는 판막입니다. 판막. 네, 판막이 중요하고 또 어떤 게 중요하냐면 종아리 근육의 수축이 중요해요. 종아리. 예. 근데 낮 동안에 걷지 않았다고 그러면 정맥 순환의 원동력이라 할 수 있는 종아리 근육이 기능을 안 하는 거거든요. 이 상태에서 판막에 문제가 있게 되면 다리가 붓게 되고 쥐가 나는 게 하지 정맥 순환 장애의 특징입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제 지인 중에 한 분이 증상을 보면 하지 정맥류예요. 네. 근데 다리는 멀쩡해요. 근데 빗줄을 안 혈관이 나왔고. 이렇게 툭툭 튀어나야 하지 정맥이라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네. 튀어나지 않는 그런 혈관도 그런 하지 그럴 정맥류가 수가 있어요. 네, 튀어나오지 않았더라도 하지 정맥 순환, 하지 정맥류 이유가 될 수가 있는데요. 그래요? 보통은 네. 피부나 피하층이 두꺼운 분들한테는 잘 안 나와요. 네. 하지 정맥류 발생 원리를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영상을 네. 한번 볼까요? 네, 네, 나오네요. 하지 정맥의 정상 순환 방향은 발 쪽에서 위쪽으로 또 피부에서 근육 쪽으로 들어갔는데 역류가 되지 않게 막아주는 게 저는 판막이에요. 예. 근데 문 같은 게 판막에 있네요. 문제가 있으면 네. 역류가 되게 되죠. 다시 떨어진다. 예, 역류가 되면서 혈관이 저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압력이 올라가서 혈관이 늘어나는데 피부가 두껍거나 피하층이 네. 두꺼우면 저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근데 이제 보통 하지 정맥류 하면은 뭐 아프지도 않고 건강에 이상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두시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 맞아. 어느 정도로 심해야지 좀 치료를 받아야 될까요? 김승현 아나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 네. 해주셨는데요. 실은 하지 정맥류로 치료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보통 10명 중에 1명 정도 치료를 하는데요.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다리가 무겁거나 피곤하거나 어떤 증상을 동반하는 증상. 경우 그리고 증상을 동반하면서 미용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 또 하지정맥류가 더 진행이 돼가지고 다리가 붓거나 색소 침차 있거나 궤양 있는 이런 합병증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네. 치료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 네. 지금 이것은
문제가 되는 역류가 된 정맥을 아예 제거하는 수술 전과 후를 본 거거든요. 네. 문제가 있는 정맥을 다 제거하는 치료법이 있겠고 네. 다음 영상 보시면 지금 치료가 돼가지고 한 거고요. 깨끗해져. 그다음에 이 문제가 있는 정맥이 다 치료가 되니까 깨끗해지죠. 요거 주사 맞은 건가 봐요. 이건 경화요법. 주사 경화요법 네. 뭐냐면 실은 문제가 있는 정맥을 다 막는 것은 잘 사용 안 합니다. 주사 경화요법은 보통은 무릎 아래쪽에 튀어나와 있는 혈관을 제거하기 위해서 경화요법을 쓰게 되고요. 네네. 열로 치료하는 방법이 있어요. 레이저 열로. 치료법이나 레이저 치료. 고주법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열을 이용해서 문제가 되는 정맥을 제거하는 소작한다고 하거든요. 막는 치료법이 있고 최근에는 이 열에 의한 그런 합병증을 줄이기 위해서 생체 접착제가 있어요. 접착제. 네네네. 오. 그런 거나 특수 경화요법으로 혈관을 막는 그런 치료법도 있습니다.